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7번째 책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의 주제는 청소와 관련된 책입니다. 여러분 청소 좋아하십니까? 네, 저도 정말 싫어하거든요. 청소에 대해서 과연 어떤 책이 있을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행복한 자장을 만드는 힘, 청소력. 짜장 말고요. 자장. 나를 통해서 주변에 그런 자기장과 자석에서 끌어당기는 힘 같은 행복이 전염될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이 청소하는 데서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마스다 미스히로 씨인데요. 지금 현재 청소력 연구회 대표, 이런 게 있는 줄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기업 환경 전비 컨설턴트, 그리고 운세 호전 청소력 세미나 주강사. 청소력을 통해서 이분의 종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운세가 호전되고 강화되고 보다 더 행운이 깃드는 청소의 비결에 대해서 계속 세미나도 하고 강의도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작 동기는 청소가 가져다주는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통해 새롭고 활기찬 미래를 펼쳐갈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청소력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는 분이십니다. 이 책의 후면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중요한 내용인데요. 당신이 살고 있는 방이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전 좀 충격 먹었어요. 이 표현에 대해서. 너무 좀 기분도 나빴고, 어떻게 청소 상태와 내 존재 가치를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렇구나, 내가 지금 방을 어떻게 해놓고 내 차를 어떻게 정리정돈하고 청소해 놓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어쩌면 내 마음가짐, 나의 생활 방식 그 자체가 바로 나 자신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완벽하게 다 동의한 건 아니지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프롤로그와 목차를 좀 유심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은 다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책을 제가 사서 읽어보라고 권해드려도 전혀 여러분들에게 망설임 없이 권해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일단은요, 책값은 9,000원인데 책을 읽기가 너무 편하게 돼 있어요. 글자도 크고요, 간격도 넓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사서, 제가 한 45분 만에 이 책을 다 읽었거든요. 독서 초짜라도 충분히 다 읽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중요한 건 이 책을 읽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요즘 청소에 열심히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프롤로그에 이 뭐라고 하냐면, 동경 디즈니랜드에 가면 청소 스태프만 한 600명이 있대요. 그들을 커스토디알이라고 부르는데, 15만 평이나 되는 디즈니랜드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만 이들이 15분 간격씩 300명이 교대로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디즈니랜드가 정말 쓰레기 하나 없는 깔끔한 상태로 유지된 채 마감 시간까지 진행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디즈니가 꿈꾸었던 세계를 밑바탕에서 지탱하는 것이 바로 이 깨끗한 환경을 갖는 힘, 이 청소력에서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저자가 프롤로그에서 하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장마다 제가 짧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장은 청소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자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자가 하우스 클리닝, 가정교사, 파견업 이런 일들을 하면서 가가호호 많은 집들을 방문했을 거 아니에요. 방안이 지저분한 집의 특징들이 나타났대요. 주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나 부부 관계가 많이 깨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범죄가 일어난 집들의 공통 분모에서도 이 집안 청소 상태, 환경 상태가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한두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타당하고 또 신빙성 있는 저자의 의견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저자도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해요. 쉽지 않았던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요, 사업이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게 되고 이혼까지 하게 되면서 무기력해지고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들이 찾아오고 관계가 단절되면서 계속 자신의 방 청소 상태가 어지럽혀져 있고 정리정돈이 안 된 상태에서 오랫동안 방치된 상태에서 생활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고교 동창이 찾아와요. 이 고교 동창이 청소업체에서 일을 하는 친구였어요. 어느 날 이 저자의 집을 딱 보더니 오자마자 충격을 먹고 바로 그냥 가버렸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청소 도구를 들고 다시 친구가 찾아온 거죠. 좋은 친구죠. 그러면서 같이 청소를 해보자. 그리고 정리정돈하고 깨끗이 청소하고 화장실까지 깨끗이 청소하고 난 이후에 이제 떠나기 전에 친구가 물어봤대요. 지금은 기분이 어떠냐? 충격적인 질문이었대요, 저자에게는. 그때부터 이 청소가 주는 힘이, 또 청소가 가져다주는 변화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서 이제 저자가 본격적으로 이 청소력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고 많은 사례들을 또 모으게 되고 본인이 직접 청소를 통한 삶의 성공 프로세스를 밝기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2장과 3장이 사실 연결되는데요. 이 저자는 마이너스를 없애는 청소력과 플러스를 증가시키는 청소력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플러스 요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를 먼저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2장에서 채우기 전에 비워야 한다. 플러스 에너지를 늘리려면 마이너스 에너지를 줄여야 한다고 하면서 마이너스를 없애는 청소력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5가지를 제시합니다. 이건 진짜 청소할 때도 써먹는 방법이죠.
첫 번째는 환기. 가장 우리도 청소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환기부터 시키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환기를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버리기. 버리기가 잘 안 되죠. 저도 늘 이 줍는 거 좋아하고 뭔가 하나라도 더 집에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있겠지 하면서 이제 계속 놔두지만 그냥 쓰레기가 되어버리고 마는. 근데 참 이 버리는 게 쉽지는 않지만 저자는 이 버리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시점을 말해요. 과거, 현재, 미래. 현재는 마음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을 버려라. 그리고 과거는 과거의 깊은 생각, 내가 과하게 몰두하고 있는 그런 상념에는 빠지지 마라. 그것이 또 나에게 지금 현재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버려라고 하면서 특히 과거의 영광을 버려라. 과거에 아무리 성공을 했다 해도, 과거에 아무리 나를 알아봐 주었던 사람들이 많았다 해도 지금이 중요하다. 그리고 미래는 언젠가는 잘 되겠지라는 이런 낙관론,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들을 버려라. 그래서 이것을 한 단어로 탈피라는 표현을 씁니다. 세 번째는 오염 제거인데요. 여기에서는 재밌는 예화가 나와요. 화장실을 닦아내는 것만으로도 훌륭하게 부채 지옥, 그러니까 빚더미 지옥으로부터 벗어난, 탈출하게 된 한 남성의 사례. 근데 이게 저자가 이 남성을 이제 상담하고 실제적으로 미션을 주면서 극복한 케이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화장실 청소 미션을 준 거예요. 이 빚더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이 남성에게. 그런데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이 남성의 마음에, 심경에 변화가 생겼고, 꿈이 생겼고, 자신감이 생겼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용기와 구체적인 방향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정리정돈, 다섯 번째는 볶은 소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진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굵은 소금을 식혀서 바닥에 뿌리고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면 그 집안의 공기 상태가 상당히 정화된대요. 꼭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러면서 상쾌하게, 확실하게, 선명한 공간을 매일 만드십시오. 조금씩이라도 좋습니다. 청소력을 실천하십시오. 라는 도전을 하고 있어요. 3장에서는요, 이제 골든 룰을 이야기합니다. 황금률인데요. 남이 자신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에게 해주라는 법칙을 설명하면서 최고로 빛나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해라. 그것이 이 청소력에서부터 나온다. 청소는 단순히 이 저자는 그냥 우리가 하는 생활적인 청소, 환경 미화 정도의 청소의 의미가 아니라 그 청소를 대하는 나의 마음가짐이나 또 청소가 가져다준 나의 심리적인, 정서적인, 관계적인, 또 나의 개인적인 꿈이나 앞으로의 어떤 삶을 위한 진취적인 방향성들을 돕고자 하는 의미에서의 어떤 아주 깊은 의미의 청소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청소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자장을 만들고 나만의 감사 공간을 창조해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론은 청소 한번 하더라도 한번 쓸고 닦고 설거지 한번 하고 쓰레기 버리고 이 모든 순간에도 감사하는 마음, 나의 가족들을 내가 섬기고 또 주변을 내가 더 깨끗이 하면 다른 사람들이 더 편안하고 좀 더 기분 좋게 살아갈 수 있겠지라는 어떤 그 감사와 겸손의 자세로 이 일들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으로는 강력한 작심삼일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는 작심삼일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해요. 작심삼일이 나쁘지 않다. 3일 만에 또다시 작심하면 된다. 그러면서 그거를 7번만 하면 21일의 어떤 습관, 프로세스가 생긴다. 그래서 저자는 지금 청소력 연구회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기업 환경 전빙 컨설팅을 계속해서 하고 있으면서 이 저자의 꿈이 뭐냐면 세계 청소의 날을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이 저자는 청소를 통해서 자신의 경험했던 이 변화들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청소력이 확산되어지기를 꿈꾸고 있는 거죠. 독서 후 소감으로는 제가 청소를 하고 싶어지는 자극이 되는 책이었고요. 청소를 하면 깨끗해지고, 깨끗해지면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면 삶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그러면 새로운 꿈을 꾸게 되고 내 주변에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내 주변을 정리정돈해야 되겠다. 내 방부터.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다소 계획의 비움이나 어떤 정리들이 먼저 좀 필요하겠다. 좀 이런 적용점들도 가지게 되었고요.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요. 집안 또는 주변 환경이 지저분하거나 어지럽혀져 있는 분들, 청소가 너무 귀찮아서 미루고 있는 분들, 일상의 소소함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하루하루를 최선으로 살아가고 싶은 분들, 작심삼일을 계속 반복하고 21일 동안 7번의 작심삼일을 통해 보다 만족스럽고 행복한 자장을 일으키고 싶은 분들은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책상, 식탁, 집안 한 구석이라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고 청소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